그러니까 국민들의 마음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더불어민주당 국민들이 굉장히 싫어하는 거를 그냥 고집하고 있거든요. 잘못했으면 사과하고 되돌려서 다시 가면 됩니다. 근데 사과를 할 줄 몰라요. 안녕하십니까, 황교안입니다. CEO 저널 독자 여러분들에게 인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CEO 저널이 잘 커갈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치권이 국민으로부터 너무 나라를 살리기 위한 모든 것 그걸 다 하고 있고, 우리 당이, 저는 이제 소속된 당이 국민의힘인데, 당이 국민들에게 사랑과 신뢰를 받을 수 있는 당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정치권이 국민으로부터 너무 신뢰를 많이 잃고 있으니까, 불신을 받고 있으니까 이제 정치가 좀 제대로 되게 하기 위한 이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가 다 소중하고 필요한 건데, 제가 유튜브를 해보니까 우리 동지들이, 구독자들이 많이 좋아하는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뭐 좋은 얘기를 써봐도 아무도 보지 않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내 그동안의 느낌으로는 안보 이야기를 하면 답이 잘 안 와요. 댓글이 안 달고. 그 대신에 이제 뭐 민생 이야기 하면 이제 많이 답들이 오죠. 이 말을 바로 바꿔 말하면 지금 현재는 민생이 국민들의 아젠다다, 이런 생각을 하죠. 그래서 저도 그 부분을 소리할 수는 없으니까 민생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걸 집중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죠. 예. 정말 고맙고, 또 우리 여러분, 우선 그렇게 평가를 해주시는 국민들이 많이 계시다니까 정말 고맙고, 또 우리 여러분들이 그렇게 좀 잘 전달해줘서 그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때 제가 추구했던 것은, 내 욕심은 다 내려놓고 무엇이 국민들 살기 좋게 하는 방법인가, 이걸 이제 추진을 했죠. 예를 들면 2007년 1월 달에 매 신년에 이제 신년 인사회를 하지 않습니까? 그 과학기술인 신년 인사회를 갔는데, 다 모인 분이 과학기술인인데 저한테 이구동성으로 지금 경제가 너무 어렵다, 경제를 좀 살려달라, 경제가 사면초가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건가 이제 같이 좀 고민하고, 주변의 분들하고 수기해서 사면초가라고 하는데, 경제가 사면초가라고 하는데 사방에 길이 있다. 사면초가 대신에 사방에 길이 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한 4가지 길이, 넓은 길, 해외에 진출하자, 해외. 그래서 제가 장관 5명을 특임 장관을 세워가지고 각 대륙으로 다 보냈어요. 그리고 근데 좋은 그 프로그램, 좋은 사업, 이걸 이제 찾아보라고 그래가지고, 이 사업을 했는데 돈을 못 받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26군데를 찾아가지고 여기에 이제 우리 장관급 5명을 이제 각 대륙마다 보냈어요. 이래서 경제를 살리는, 그 불과 3달 만에 내 기억엔 8조 엄청난 이제 수주를 한 거죠. 둘째는 우리가 하기만 하면 되는 길, 그 뭐냐면 규제 개혁입니다. 규제 다 풀어주면 되거든요. 또 셋째는 우리가 잘하는 거, 예를 들어 과학기술, ICT 이런 거 우리 잘하지 않습니까? 또 새로운 길, 이거는 뭐냐면 이제 벤처 창업 이런 거를 해나가자. 하기만 하면 되는 길, 규제 다 풀면 돼요. 내가 이제 이렇게 했더니 경제가 살아나고, 특히 지금 내가 얘기한 건 대부분 민생이거든요. 일자리라든지. 그래서 민생이 살아나는 그랬던 경험이 있습니다. 저는 어떠한 위기 상황 속에서도 길이 있다. 우리가 마음을 내려놓고 하면 길이 있는데, 욕심을 부리면 이제 길이 안 보이죠. 이런 걸 막 참고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경제계에서 우리 청년들은 경험이 우선 많지 않고 자산이 넉넉하지 않죠. 그러면 결국 정부나 우리 경제계에서 도와줘야지 되는 거예요. 근데 아무나 도와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전도 있고 또 전략도 있고 시장도 확보하고 있고, 이런 사람을 찾아서 이런 사람들에게 기회를 줘야 되는데,
우리 안에서 하다 보면 이제 어떻게 보면 정말 혁신적인 인재들이 해외에서 움직여서 길을 열어갈 수 있는데 그게 안 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미국의 유명 기업들, 구글, 페이스북, 이런 것들은 안에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해외로만 진출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우리가 큰 기업들도 국내에서만 있었어요. 카카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물론 해외 사업이 있지만 우리 안에서 출발한 것인데, 이게 밖으로 나가서 크게 역할을 하려면 정부가 도와줘야 됩니다. 그 대기업들이 또 스타트업들을 또 도와줘야 돼요. 해외에 나갈 수 있게. 그래야 개척하고 나가서 할 수 있죠. 그냥 가라. 그럼 못 갑니다. 나는 그 길을 열어줘야 돼. 아까 내가 사방에 길이 있다 할 때에 넓은 길, 장관들 내보내서 이 장관급 특위 위원들 보내가지고 도와주니까 이게 이제 안에 우리 산업부나 이런 데하고도 시너지 효과가 나가지고 많은 성과가 난 거거든요. 젊은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전폭적인 지원을 해줘서 이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러나 그냥 다 퍼줘가지고 살아나지 않죠. 이제 창업하고 해외에서 성공하는데 필요한 포인트, 그걸 이제 정부가 이제 도와주고 지원해주는 이런 게 정부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려울 때도 기회가 되는 거고, 내가 살아온 얘기를 이제 하다 보면 얘 꼰대 얘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굳이 이제 말한다면 저는 사실은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도전을. 그래서 이제 고시를 처음에 준비한 것도 도전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제가 검사로 일할 때도 예를 들면 어려운 일이라 하더라도 과감하게 도전하고 또 안 하던 일도 해보자. 내가 이제 장관 시절에 마을 변호사라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각 마을마다 무료 변호사들을 배치해서 그분들이 도와주게. 한 동네마다 변호사 한 명이면 충분하거든요. 근데 이걸 돈 받고 하면은 도움이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제가 변협하고 상의해가지고 지금까지 변호사 됐느라고 나라에 어떻게 보면 음덕을 받은 거 아니냐. 그러니까 재능 기부를 해달라. 근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왔어요. 1,500명. 어려울 때도 기회가 되는 거고, 그렇죠. 그걸 토대로 이제 도전을 하면. 도전을 드렸어. 근데 그냥 도전해버리면 그게 무모한 도전이 되죠. 그러니까 좀 미리 준비를 좀 잘해서 할 수 있는 대로 준비를 해서 그걸 토대로 이제 도전을 하면 실패가 좀 줄어들겠죠. 근데 우리 젊은 분들에게 내가 권하고 싶은 것은 기성세대로부터 물어라. 되게 안 물어요. 대화를 안 하려고 그래요. 근데 자기들끼리 해보면 아마 도토리 키재기가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나는 어른들에게 물어라. 우선 부모님에게 묻고, 그게 어려우면 친구, 엄마, 아빠에게 묻고, 이렇게 해서 어른들에게 물으면 이분들의 노하우가 있어요. 또 젊은이들이 물으면 기성세대는 또 굉장히 기쁘게 답을 해줍니다. 자기 모든 걸 다 알려줘요. 어른에게 물어라. 둘째는 실패한 사람에게 물어라. 실패로부터 또 다른 기회가 생기는 거니까. 그래서 준비를 잘해서 했는데도 실패한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분들에게도 물어서 그런 실패를 반복하지 말라. 셋째는 성공한 사람에게도 물어라. 성공한 사람에게 어떻게 해서 성공했는지 그런 것들을 좀 권하고 싶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결국은 국민 중심이 아니라 정치인, 자기 중심의 정치를 하기 때문에 나는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또 당도 우리 당심이 아니라 민심이 뭔가 이런 쪽에 관심을 두면 길이 열립니다. 근데 다 당심에 매여 있으니까, 그러니까 국민들의 마음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더불어민주당 국민들이 굉장히 싫어하는 거를 그냥 고집하고 있거든요. 잘못했으면 사과하고 되돌려서 다시 가면 됩니다. 근데 사과를 할 줄 몰라요. 이것도 우리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예요. 국민들에게도 많은 지적을 받고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서부터 이제 돌이켜서 사과하고 다시 출발하면 되는데, 이 사과하는 걸 잘
못하는 것 같아요. 난 지난번에 이제 4.15 총선 때 내가 실패를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기질 못했죠. 물론 이제 다른 여러 가지 설명을 할 수도 있지만 그 얘기만 딱 승패만 놓고 보면 우리가 졌지만 그걸 반면교사 삼아서 다음에 잘했던 부분은 더 키우고 잘못한 부분만 고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런 책을 썼어요. 내가 실수한 부분들을 정말 국민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고쳐내겠다. 이런 의지를 가지고 다시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도 마찬가지, 시민들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을 한번 반면교사로 좀 삼을 수 있겠다 생각합니다. 셋째는 좀 제가 이미 당 대표를 했죠, 한번. 네. 그때 제가 이제 시도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새로운 정치를 하자. 구태 정치가 아니라 새로운 정치를 하자. 이런 생각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싸워 이기는 정당이 되자. 우리가 사람이 많거나 적거나 많을 때도 그 상대당의 적은 숫자에 자꾸 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싸우다가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리고 말고 이래서는 안 되거든요. 우리가 개선해야 될 것이다 그러면 잊지 말고 집요하게 파내야 되죠. 싸워 이기는 정당이 되자. 셋째는 좀 선제적으로 움직이는 정당이 되자. 선제적으로. 예. 뒤늦게 지적받고서 움직일 게 아니라 선제적으로 움직이자. 그래서 제가 선제적으로 했던 것이 뭐냐면 우리 정책, 당의 정책을 만들어내자. 그래서 민부론, 경제학자들 50명, 또 현장 전문가들 뭐 20명, 70명이 뭐 그 몇 달 동안 거의 새벽부터 모여서 그냥 토론하고 이렇게 이제 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게 민부론, 국민을 부자되게 하는 경제이론, 민부론, 그 민평론, 이제 안보 이론, 민교련, 그러니까 교육 이론, 민교론. 그래서 이런 것들 좀 만들어냈었습니다. 그러니까 필요할 때 가서 만들면 이미 그건 정치가 되는데 평상시에 만들어가 되면 민생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자고 했고 또 그다음에 이제 인재 영입도 내가 그냥 누굴 뽑아가지고 이 사람 임명하라 이게 아니라 우리 인재 영입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서 이제 추천이 되는 사람들 의견을 들어서 어떤 사람은 그 현장 지역구로 출마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비례대표로 출마할 수 있도록 준비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좀 더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 당에 와서 당에 여러 이제 위원회 뭐 이런 게 있으니까 거기서 또 역할을 하게 이렇게 이제 인재를 발굴하고 키워내기 위한 이런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 뭐 여러 가지를 했지만 좀 안타까운 것은 공천을 우리가 잘못해가지고 우리가 총선에서 진 거 이거 뭐 정말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그때 내가 잘못한 부분들은 다시 되살려서 제대로 되게 이렇게 제가 이런 것들을 하는 이유는 지금 대한민국을 살려내야 됩니다. 특히 민생을 살려내야 되는데 지금 정치권이 한동안은 민생에 대해서 얘기도 하지 못했었어요. 예. 근데 이제 요즘 이제 민생이 어렵다는 말이 나오니까 이제 다시 움직이고 있죠. 이것도 하다가 마는 게 아니라 끝까지 정말 국민들의 민생을 지키는 정치가 국민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정치가 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징계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제가 이제 당 대표가 됐을 때 제일 먼저 했던 것이 파벌 없애기였습니다. 그땐 친박, 친이 이렇게 파벌이 있었는데 제가 그걸 없애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또 이 계파 얘기를 하면 징계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어요. 또 제가 이제 좀 당대표가 되고 좀 시간 지나니까 이제 또 친황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정말 문제 삼겠다. 친황 하지 마라. 굳이 친자를 붙이고 싶으면 친한, 대한민국 친한이라고 해라. 그 정도로 내가 강하게 이제 파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또 뒤집어 말하면 정치라는 거는 모여서 자기들의 뜻을 관철하는 이런 조직 아닙니까? 그게 정당이거든요. 그러니까 파벌을 어떻게 보면 또 다 작은 정당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당의 리더십이 당대표 뭐 이렇게들이 많은 얘기들을
정말 잘 수렴을 하고 이야기 하나하나를 버리지 말고 우리 안에서 수렴 과정을 거쳐서 정리가 된 것을 이제 우리 당의 당론으로 내는 이게 정상적이거든요. 뭐 의원들이 똑같은 생각, 똑같은 정책을 내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과정을 이제 거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토론회장을 만들고 얘기한 것들에 대해서 가부를 논한 다음에 결론을 딱 내서 그것을 우리 당의 정책으로 낼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해나가야 되죠. 근데 그동안은 이제 이렇게 수렴하는 과정들이 잘 안 된 것 같고 수렴의 결과를 또 받아들이지 않는, 수용하지 않는 이런 분위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토론을 해서 결론을 났으면 그리 가는 게 당입니다. 그래서 뭐 요즘도 보면 당론에 따른 결정을 하겠다. 당론 결정을 이런 말도 하는데 그게 일반적이 되고 원칙적이 되는 게 이게 민주정당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좀 부족한 부분들 메워나가고 또 채워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저축해가지고 이게 13억을 모으려고 그러면 내가 계산 안 해봤지만 거의 60년 넘게 걸릴 거예요. 그 평생을 집 하나 마련한다고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에이 어차피 안 될 거 그냥 놀러 가자. 안녕하십니까, 황교안입니다. CEO 저널 독자 여러분들에게 인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CEO 저널이 잘 커갈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중견기업은 아마 그러니까 뭐 소상공인이든 뭐 아니면 중견기업이든 대기업이든 결국 기업은 자유를 줘야 이제 되살아나는 거죠. 대기업이나 이제 중견기업은 아마 자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겁니다. 근데 소상공인이나 이런 분들은 이제 그렇게 하기 쉽지 않으니까 우리 정부의 지원은 여기 집중해야 되죠. 소상공인 이런데. 근데 이렇게 해서 스스로 챙기지 못하는 파트는 정부가 도와주고 스스로 할 수 있는 곳은 자유를 줘서 힘이 같이 커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큰 방향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자영업자도 마찬가지고 뭐 다른 분도 마찬가지고 프랜차이즈라든지 뭐 이런 새로운 영역 이것에 대해서도 대기업들은 다 알아요. 사실은 문제 나오면 바로 정리하죠.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은 이게 좀 발이 늦다 보니까 좀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나들은 이걸 빨리 캐치를 하고 또 연세 드신 분들이나 이렇게 이런 분들은 또 이게 잘 안 되죠. 이런 부분들은 정부가 도와주는 그런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 캠프에서도 여기 연세 드신 분들이 모이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그분들에게는 이 스마트폰 활용법 이런 걸 교육을 했습니다. 우선 뭐 이 스마트 지도 활용법 이런 걸 교육을 했어요. 그 연세 드신 분들이니까 이거 아냐고 이제 물어보면 안 돼요, 다. 그래서 이제 아유 다행이라고. 그래놓고 저 스마트폰 꺼내놓고 해보라고 하면 못하거든. 그렇게 못한다고는 안 하고 그냥 펴놓고 있어요, 가만히. 이렇게 가르쳐주면 따라가죠. 따라가고 나중에 끝날 때는 그 강좌가 너무 좋았다. 이렇게 이제 마인드를 해요. 그래서 그렇게 부족한 분은 도와드리는 것이 필요하죠. 예. 연세 드신 분이라도 저는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연세 드신 분이라도 교육하고 훈련하면 내가 볼 때는 대부분의 저 업무 영역에서는 1년이면 그 기술을 배우고 있고 역량을 올릴 수가 있어요. 근데 심지어는 뭐 무슨 저 스마트폰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농촌으로 가면 스마트팜, 이제 스마트폰으로 이제 농사 짓는 거 아닙니까? 이거 연세 드신 분들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냥 하라고 그러면 못하니까 교육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걸 연습하는 훈련이 필요한 거죠. 아까 제가 이제 그 스마트폰 교육을 한다고 그러는데 말로 하면 다 안다고 그래요. 그래서 한번 해봅시다. 이제 실습을 시켜보면 하는 분은 열에 하나도 안 돼요. 그러니까 붙어서 이렇게 두 번, 세 번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뭘 스마트폰 팜을 한다 하더라도 정책만 내는 게 아니라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연세 드신 분들이 할 수 있어요. 이분들이 한번 딱 길을 뚫으면
그 다음에 이분들이 다 도와주는 거죠. 이런 것들이 연세 드신 분들의 길이 될 수 있다. 이분들이 뭘 할 수 있는가도 그분들에게 스스로 알아서 하라고 하지 말고 좀 깨어있는 어른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에게 좀 역할을 줘서 이분들이 다른 어르신들을 도울 수 있는 이런 걸 하게 하는 거죠. 그 이분들에게도 예를 들어서 65세에 은퇴했다. 근데 이분에게 이제 방금 내가 얘기한 그런 역할을 준단 말이죠. 예를 들면 이제 실버 티처죠. 실버. 나이 든 사람을 위한 티처 역할을 하는데 이분들에게 300만 원, 400만 원 안 줘도 되거든요. 그게 정말 뭐 5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만 줘도 할 분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얼마든지 많이 있어요. 이제 난 제 2의 인생을 약간의 소득을 벌어도 내가 보람을 가지고 하겠다. 이런 사람 많이 있는 거예요. 이런 거는 정부가 이제 정말 지원해 주게 되면 이것이 잘 되면 소위 뭐 기초연금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하고 잘 결합을 하면 돈이 많이 안 들고도 우리 연세 드신 분들도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이런 부분을 좀 더 연구해 보면 뭐 얼마든지 자리 만들어낼 수 있죠. 예. 조사하던 분들은 이제 그 과외 선생님을 하고 뭐 운동하던 분들은 어린이들 가르치는 거 하고 뭐 또 무슨 노래하는 분들은 오늘도 서수남님을 만났는데 이런 분들이 또 이제 연세만 들어서 다른 거 잘 못하는데 이제 노래는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이런 걸 이제 정부가 도와줘서 이걸 이제 수강생들은 그냥 공짜로 할 수 있게 이렇게 해주면 노인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고 이런 것이 또 새로운 일자리예요. 은퇴한 연예인들도 많이 있잖아요. 이분들에게 또 이제 기회를 주고 뭐 이렇게 좀 일하면서 노년을 행복하게 살 수 있게 하면서 그때는 이제 설득을 해야죠. 이를테면 얼마를 줄 것인가에 관해서는 드릴 것인가에 관해서는 이제 정상적으로 일할 때보다는 과감하게 좀 줄일 수 있도록 설득을 해서 그런 길을 만들어가는 게 지금은 뭐 수입은 적더라도 사실은 그동안 이제 일하신 분들이니까 조금 있더라도 보람은 느낄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나가는 노인 일자리 많이 만들어 가는 그것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받기 어렵습니다. 자기 공직자는 모든 걸 다 잘하려고 그러면 국민들의 신뢰를 받기 어렵습니다. 자기가 잘하는 거를 잘하면 신뢰를 받죠. 법무부 장관이 잘하는 일을 하면 그러면 국민의 신뢰를 받죠. 그러니까 민주당과 이제 잘 싸워서 고맙습니다. 근데 그것만 계속하면은 결국 장관으로서 남기는 게 없죠. 저는 이제 한동훈 장관에게 검사 출신 아닙니까? 장관이 뭐 여러 영역이 있지만 검사 출신인데 수사를 잘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꼭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부정선거를 수사해서 밝혀내는 겁니다. 이거는 뭐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이제 우리 시민단체에서 증거들을 많이 확보해 갖고 있거든요. 그럼 이 증거들을 가지고 수사를 통해서 엮어내면 되는 거죠. 구술을 꿰면 되는 거죠. 그거를 사실은 검찰이 해야 되는 거예요. 할 수 있도록 법무부 장관이 지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부정선거가 있었다면, 저는 있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계속하고 있고, 있었다면 밝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있었지만 지나간 일이니까 그냥 유야무야 그건 안 되는 거죠. 밝혀내서 행위자들을 처벌을 하는 거죠. 부정선거로 당선된 의원들을 사퇴시켜야 되죠. 부정선거에서 당선됐다 그러면 물러나야 되지 않습니까? 법적으로. 안 되면 스스로들이. 이렇게 해서 물러나게 하면 지금 이제 민주당이 다수당이라는 빌미로 그냥 제대로 된 정책이 아니라 자기들 뜻에 맞는 짬짬이 정책을 내고 있거든요. 이걸 바로잡아야 돼요. 또 정부, 신정부, 윤석열 정부가 하려고 하는 이런 사업은 또 건건이 다 가로막고 있잖아요. 법안도 못 만들게 하고 예산도 못 띄우게 하고 그렇게 이제 하고 있으니까 이걸 바꾸려면 지금 부정선거가 드러난 부분들이 처단이 되면 대부분 다 민주당 의원들입니다. 뭐 여당도 있겠지만은 이 사람들을 바로 잡으면 저절로 윤석열 정부가 제대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 너무 쉬운 일이에요. 이거 하는 데가
검찰이고 검찰 지휘하는 데가 법무부니까 법무부 장관이 여기에 좀 주력을 하면 좋겠습니다. 뭐 출마해라 뭐 이런 얘기도 좋은데 잘하는 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수사 잘하는 사람이 가서 출마해가지고 뭐 되기야 되겠지만은 사회에 무슨 역할을 하겠습니까? 저는 한동훈 장관이 이 정말 지금 가장 큰 화두는 부정선거 밝히는 겁니다. 밝히고 앞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래서 국민들이 마음 놓고 투표에 임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것이 법무부의 가장 큰 일이다. 이렇게 해서 자유민주 시장경제 정의와 함께 부정선거 막아내는 일을 한 뒤에 뭐 시간이 좀 걸리겠죠. 그 다음에 이제 국무총리로 바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뒤에 또 정치를 하고 싶다면 뭐 그때 해도 늦지 않는 거예요. 지금 한동훈 장관은 많이 좀 젊은 편에 속하죠. 예, 그래서 그렇게 나가는 게 좋지. 뭐 정치 도전했다가 만약에 실패하면 그러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지금 할 일이 있는데 그거 놔두고 딴 거 하다가 실패하게 할 필요는 없다. 그런 생각입니다. 평생을 CEO는 뭐 경제를 주로 다루는 분이죠. 그 부분에 있어서 전문가가 이제 그 전문적인 역량 있는 CEO가 되겠죠. 저는 이제 평생을 법을 다뤄왔던 사람입니다. 법의 영역에서 필요한 부분들, 마지막 부분에는 이제 통진당을 해산했죠. 법무부 장관으로서. 또 그 앞에는 이제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려고 그러는 세력이 있어서 제가 뭐 민주당의 국가보안법 개폐 소위 7명과 싸워서 결국 지켜냈습니다. 또 간첩 사건들이 많이 있었는데 저는 공안부에 있으면서 간첩들 많이 처리했죠. 1992년도에는 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 사건이라는 게 있었어요. 모르시죠? 아세요? 어이구, 아시네. 그 중부지역당 사건 때 제 기억엔 62명의 간첩들이 구속됐어요. 나도 이제 거기 한 10명 정도를 수사해서 이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 자기가 잘하는 부분에 이렇게 영역을 다 해야 되고, 아까 질문이 뭐였었죠? 리더로서의 황교안을 돌아보자면 스스로. 그래서 저는 제가 하는 일 속에서는 국민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일을 해왔었습니다. 정치를 하고 나서부터는 이제 판이 완전히 달라졌죠. 전에는 이제 범죄자를 찾아내는 게 검사 일이었다면 이제는 국민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뭘 갖고 있든지 정책이든지 뭐든지 국민 속에 들어가서 답을 찾는 그런 이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어느 정도 이제 이런 국민 속으로라고 하는 이념 그 방향 자체가 많이들 좀 공유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데서 이제 내 역할을 하기 위한 이런 노력을 할 것입니다. 국민 속으로의 예를 하나 든다면 아까 내 마을 변호사 이런 얘기도 했고, 또 검사들 역량, 검사 역량 강화 이런 얘기도 했어요. 또 우리 정치로 와서는 우리 당 안에 있는 인재들도 찾지만 당 밖의 인재들도 많이 찾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인재 영입 활동을 좀 쭉 했었고, 또 알려져 있는 인재들 말고 숨어 있는 인재들을 찾기 위한 이런 거. 그 다음에 제가 또 하나 이제 이런 기회 좀 말씀드린다면 청년공화국을 만들자. 이런 얘기를 한 일이 있어요. 청년공화국. 이건 뭐 청년들로만 만들어진 나라는 사실 아니고 청년들이 많이 제 역할을 하는 나라. 그걸 내가 뭐 청년공화국이라는 말을 했는데 젊은 사람들 또 공화국이라는 말을 좋아하지는 않는다고 그래요. 뭐 그렇더라도 하여튼 청년들이 제 역할을 하는 나라. 그걸 만들자. 이런 얘기를 내가 계속했고, 또 한 가지는 여성 중심, 여성 친화 정당을 만들자. 여성 친화 정당, 여성도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정당을 만들자. 왜 그런 얘기를 했는가 하면 청년 친화 정당, 여성 친화 정당 자체가 청년과 여성들이 우리 당에 대한 지지가 아주 저조합니다. 근데 그러려고 하면 그분들에게 이제 우리 문을 열어야죠. 그런 측면에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려면 민생입니다, 민생. 제일 중요한 건 결국 국민의 삶이라고 생각하고,
그 대한민국도 국민의 삶을 지켜주는 나라가 돼야 되죠. 그러려면 민생입니다. 민생. 저는 대한민국은 민생공화국이 돼야 된다. 민생을 지켜주는 그런 나라가 돼야 된다. 다른 거 뭐 할 거 많아요. 그건 공직자, 또 국회의원 이런 분들이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국민들은 제일 역시 힘든 게 민생이니까 그 민생과 관련된 집중된 정책도 만들고 행보도 하고 또 힘든 민생이 생겨난다면 또 그것도 보충해주고. 문재인 정부에서 제일 고통 많이 받았던 게 집 문제였습니다. 집값이 박근혜 정부 출범 초기에 2013년도에는 서울의 아파트 값이 평균 5억이었어요. 그것도 비싼 거지만 하여튼 5억이었어요. 그 5억이면 노력하면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취직해서 300만 원짜리 이건 뭐 아주 월급 많은 것도 아니잖아요. 뭐 대개 취직하면 300만 원 정도는 받을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 중에 집 마련을 위해서 반만 갖고 150만 원 갖고 생활하고 150만 원을 저금하는 거예요. 1년 되면 근 2천만 원 되잖아요. 이런 것을 10년 하면 2억이 되잖아요. 20년 하면 4억이 되는 거예요. 2억, 4억. 거기다가 1억 정도를 대출받으면 그럼 5억짜리 집 사는 거죠. 그래서 청년들이 희망이 있었어요. 근데 문재인 정부가 끝날 때쯤은 서울의 집값이 얼마 됐냐 하면 평균 13억이 됐어요. 이러면 아까 얘기한 그게 불가능한 거예요.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저축해가지고 이게 13억을 모으려고 그러면 내가 계산 안 해봤지만 거의 60년 넘게 걸릴 거예요. 그 평생을 집 하나 마련한다고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에이 어차피 안 될 거 그냥 놀러 가자. 좋은 차 타고 해외 다니고 이렇게 망가지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제대로 이게 바로 민생이거든요. 그런 것을 안 챙긴 분들에 관해서 우리는 이걸 민생을 살리는 민생 정당이 되게 하자. 그게 계속 요새 얘기하고 있는 부분들이죠. 저는 국민이 잘 사는 나라를 만들고 싶습니다. 정치인이 잘 사는 나라도 아니고 꼼수 부려가지고 돈 많이 버는 사람이 잘 사는 나라가 아니라 국민이 잘 사는 나라, 정의로운 나라 이런 나라를 만들고 싶습니다. 목표는 우리나라가 초일류 정상 국가가 되게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좌파 정당으로는 나라 그렇게 되지 못합니다. 우리 우파 정당, 국민의힘이 이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걸 하기 위해서 저는 정통 보수 정당을 재건하자. 우리 국민의힘이 정통 보수 정당이 되게 하자. 둘째는 당원들이 함께 일하는 일부 소수의 국회의원들만 일하는 정당이 아니라 당원들이 함께 일하는 우리 국민의힘이 아마 내가 알기로 400만이 넘는 당원들이 있어요. 이분들이 일해서 성과를 낼 수 있는 정당을 만들자. 국민들이 답답해하는 게 싸우지 못해요. 잘 싸워서 또 따뜻할 때 한없이 따뜻해서 국민들을 시원하게 따뜻하게 해드리는 국민시원정당을 만들자.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정권을 다시 뺏기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한 번만 더 뺏기면 우리 사회주의 국가가 되기 때문에 30년은 최소한 지켜내야 된다. 30년 자유민주정권 창출론을 제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붙여서 지금 이제 우리의 그 소위 세계가 가장 불안한 나라가 되려고 하면 우리가 G2가 되려고 하면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첫째는 통일이 돼야 됩니다. 통일. 그래서 내가 통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는 경제 성장을 지금과 같은 수준으로는 유지해야 된다. 뭐 더 잘 필요도 없고 더 잘할 필요도 없고 지금 정도 하면서 통일을 이루어내면 우리는 정말 G2 세계 두 번째 나라가 된다. 저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정치를 하고 있는데 그 비전들이 국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혜를 모아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건강하십시오.